자, 14번 갑시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각각의 범위를 구해가지고 이제 정수 개수가 4개가 되게 찾아봅시다.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2차 부등식이니까 뭐 해주시면 돼요? 인수분해 해가지고 범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랑 뭐 사이에 x가 있다. 마이너스 5와 2 사이에 x가 있다. 요거 하나 구해주시고요. 밑에 거를 하려고 보니까 a를 약분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a 범위에 따라서 나눠주겠습니다. 양수일 때는 그대로 부등호 방향 안 변하고 그대로 이제 써주겠습니다. 자, 요거 표시해주고 a가 이제 양수니까 요 사이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무리 봐도 4개는 안 될 것 같네요. a가 0일 땐 어때요? 저 밑에 있는 게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공통범위는 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속해 있는 정수 개수가 6개나 되죠.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도 한번 봐줘야겠죠.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밑에 있는 부등식이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겠죠. a가 음수기 때문에 약분하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범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 대충 찍어주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좀 작으니까 이쯤 찍어서 공통범위 칠해주면 여기겠네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정수가 4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5보다 큰 거부터 4개 차례로 있어야겠죠. 그러면 a 값은 뭐여야 된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 바로 보이겠습니다.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은 등식이 항등식이다. 오랜만에 보죠.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 뭐 넣어도 된다. 아무 값이나 다 넣어도 된다. 그리고 항상 성립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를 구해주려면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앞에 부분 0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차근차근 써보면요. 뒤에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돼서 a에 대한 식으로 바뀌겠습니다. 앞에 계산하니까 a가 10인 거는 금방 나오겠죠. 자, 그럼 저기가 10x니까 넘기면 어떻게 돼? 이제 x세제곱 빼기 x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죠? 7x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가 이 친구가 된다. 그럼 뭐 해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제 3차식 인수분해로 바뀌었습니다. 인수 x 플러스 2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주시면 된다. 또 니은자 쭉 그려가지고 요거 잘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안 쓰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px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쓰는 친구들은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수 읽어주면 px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구하는 값 뭐다? 마이너스 2값 대입한 거니까요. p 마이너스 2 넣어서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6 빼기 1이니까 9. 정답 1번 체크해야겠습니다. 1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생각하기에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 2개를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fx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또 1대1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큰 힌트입니다. 자, 요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주어진 범위 x에서 x로의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x값에 따라서 이 y값을 넣었을 때 이 y값 다 합쳐주면 뭐가 돼요? 다시 x가 돼야 된다. 요게 이제 굉장히 큰 힌트거든요. 요거를 가시적으로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드리면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바로 f가 되는 건데 범위에 따라서 지금 2개로 나눠서 함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2개로 나눠가지고 범위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함수값 위에 밑에는 아예 식이 다 나와버렸으니까 요건 알 수가 있겠죠. 자, 얘가 3 이상 4 이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값은 어디로 갈까요? 3을 넣었을 때 0, 4를 넣었을 때 0이기 때문에 4를 넣었을 때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함수값 y는 어떻게 돼요? 0부터 1까지의 대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하나를 놔주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밑에는 이제 위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가 x로 되어 있고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뭐가 다 있어야 돼. 여기 0부터 4까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써줘야 되는 거는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지금 x로 표현했지만 여기 함수값이라서 그냥 y로도 봐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이 위에 있는 이 친구는 여기로 대응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자, 여기 있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를 여기 있는 이 범위에서 다 계산을 해줬을 때 여기 있는 이 y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이해 가시나요? 이게 2차 함수기 때문에 밑에다 그래프 그리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2차 함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2가지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위볼과 아볼이 있을 수가 있다. 자, 아볼, 위볼 하나를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잘 보아하니까 대칭축 어디예요? 그렇죠. x는 0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차 함수가 나오면 웬만하면 그 그래프랑 같이 해석하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랑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이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범위가 0에서 3까지니까 우리가 여기를 다 쓸 건 아니고 0에서 3까지만 쓴다. 대충 3자리도 하나 찍어 놓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한번 잘라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0은 들어가고 3은 안 들어가. 자, 0 들어가고 3 안 들어가게 그거까지 한번 표시를 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 거부터 보면요. 0은 들어가고 3은 안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 요걸 최종적으로 계산해 줬을 때 1에서 4까지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밑에 있는 게 분명히 y는 1이고 위에가 4일 텐데 그럼 여기서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적용되는 범위? 자, 1부터 4까지인데 1은 들어가. 그 다음에 4는 안 들어가.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y 범위가 1 이상 4 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0부터 3까지니까 지난 부분으로 여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밑에가 당연히 얘도 1,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y 범위 체크해 줬을 때는 어떻게 돼요? y가 1부터 4 이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원하는 거 찾았다. 어떤 거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이렇게 1은 안 들어가고 4는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방금 그려준 이 함수 이름이 뭐였는데 y는 ax제곱 플러스 b였는데 이 친구가 어떤 점 지나는지를 이제 알았다. 자, 한 점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 점은 이름이 0,4고요. 요 점은 3,1이 되겠죠. 어떤 게 지나는 게? 요 함수가 지나는 게. 자, 그러면 0,4, 3,1 넣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0,4 넣으면 어떻게 돼요? 4는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1 넣어주시면은 9a 플러스 b가 1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b에다가 4 넣어줬을 때 9a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f1 값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f1 값은 어디다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 범위에 있으니까요.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최종 계산 f1이라고 하는 친구는 a 플러스 b가 되는데 a가 아까 마이너스 3분의 1, b가 4였기 때문에 더해주면 3분의 11 정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허수 z. 자, 그 다음에 켤레복수수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최소값 구하는 건데요. 가, 나 조건을 여기는 아주 잘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일단은 나 조건을 먼저 보고 미끼를 덥석 물어보렸는데 어떻게 물었냐면 일단 이 z라고 하는 친구 우리 보통 a 플러스 bi로 놓잖아요. 그 다음에 z반은 뭐였죠? 켤레복수수죠. 그러니까 즉 허수 부분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해줬을 때 늘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앞에 있는 부분만 2배가 됩니다. 즉 실수부의 2배가 되는 거죠. 실수 부분 2배. 그런데 얘가 지금 8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가 8이려면 a는 얼마여야 돼? 4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4 플러스 bi 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여기다 넣어가지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어서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요. 이 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가를 잘 보면은 무슨 꼴이에요? 그렇죠. 이게 2차 방정식 꼴인 거 보이시죠? 2차 방정식에서 어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에서 한 근이 지금 z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아시다시피 2차 방정식에서 그 복소수 근이 나오면 허수근이 나오면 얘 켤레도 같이 근이 된다. 요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가지고 뭐 해주면 돼? 요거 두 개 가지고 더했을 때 마이너스 m 곱했을 때 n 나오는 근과계수 관계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근데 나에서 딱 뭐가 나왔어? 두 개의 합을 알려주고 있네.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8이 되는 2차 방정식이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친구가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바로 이제 뭘로 넘어오면 돼? 판별식으로 넘어오면 되겠죠. 판별식 한번 써주십시다.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서는 짝수 공식 써주는 게 더 좋겠죠? B제곱 4, 4, 16 마이너스 AC. 얘가 어떻게 돼야 돼? 허근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즉 n이 어떻게 돼야 된다? 16보다는 커야 된다. 요거를 하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다 끝났죠. m이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8이라고 나왔고요. n은 16보다 크니까 최소값이 17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 더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더하면 얼마다? 9인 거. 4번에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명제 두 개가 모두 거짓이 되도록 하는 k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어디서 참인지를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진리집합 라지 p가 어떻게 될까요? x바. 요거 이제 절대값 잘 풀어주시면 되는데 x-k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되니까 x범위는 k-2부터 그 다음에 k 플러스 2까지다. 요거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q 같은 경우는 여기 진리집합은 어떻게 된다? 이 친구 뭐 해가지고? 인수분해해가지고 해주시면 되죠. 그럼 x-5 x 플러스 1인가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것보다 크거나 같고 큰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도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얘가 참이다. 얘가 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원래 어떻게 되죠? 요거를 화살표를 막아주는 방향으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돼야 돼요. 즉 P가 Q에 이렇게 속해져야 됩니다. P가 Q에 속해져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참이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P는 Q의 여집합에 속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참이 아니라 뭐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속하지 않으면 됩니다. 둘 다 속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를 따져주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속하지 않는다 보다는 속할 때가 언제인가 요거를 찾는 게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P가 Q에 속하는 범위를 찾아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P를 사이즈를 딱 보면은 여기 길이가 4잖아요. 그쵸? 밑에는 어때요? 길이가 6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폭 담기려면은 이 양쪽 끝에 있는 값만 여기 다 들어가면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주시면 k 플러스 2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k가 어때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친구가 여기에 쏙 들어가겠죠. k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가 5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얘가 1에서 5까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0에서 4까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쵸? k가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어떻게 맞춰주면 돼? 이 친구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얘랑 비교를 해줬을 때 k가 1 그러니까 k가 1에서 3까지면은 얘가 P가 Q에 쏙 들어가는 요때가 되겠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요게 아니면은 이제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되는 K의 범위를 써주면 K가 1보다 작거나 또는 K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 일단은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를 또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저는 요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P가 Q의 여집합에 속할 때는 언제인가? 자, 그러면은 위에서 이제 Q가 1부터 5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 부분이거나 여기에 이제 P가 쏙 들어가는 요 경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가 들어가려면 요쪽에 있거나 아니면 요쪽에 있어야겠죠. 자, 왼쪽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왼쪽에 있으면 여기 끝에 되는 K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이런 사이에 있어야겠죠.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자, 이쪽에 있다고 하면 뭐만 봐주면 돼? 왼쪽에 있는 수인 K-2가 5보다 크면 되겠죠. 그러니까 K가 뭐보다 크면 돼? 7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얘일 때고요. 얘가 아니려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얘 또는 얘가 아닌 범위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방금 제가 했던 거를 또 다시 여기다가 나타내 보면요.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K가 7보다 큰 때였는데 얘를 벗어나니까 반대 범위 위에다 써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3부터 7까지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랑 얘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쭉 써주시면 되겠죠. 필요한 숫자 다 한번 써주고요. 자, 위에 거 같은 거 표시해주면은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에 거 표시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3에서 7까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공통범위 여기에 있는 K만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거 쭉 읽어주면요. 마3, 마2, 마1, 0 이렇게 되겠죠. 뒤에 있는 거 읽어주면요. 4, 5, 6, 7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다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마이너스 6이니까 두 개 없애주고 4, 5, 7 더해주시면 얼마다? 16인 거 알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에 있네요. 19번입니다. 자, 가족권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A라는 친구는 0을 무조건 포함하고 실수의 부분집합이다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요게 조금 해석하기 난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얘가 안 들어가면 얘도 안 들어간다. 근데 얘는 사실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명제 대우를 생각을 하는 거죠. 대우라는 건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성립을 했을 때 얘가 참이면 not P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 요게 이제 참이 되는 요게 이제 대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서 대우 명제를 써주면 A가 A에 들어있으면 A제곱 빼기 2도 A에 들어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쉽지 않나요? 자, 요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가조건에서 일단 0이 들어있었으니까 0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A가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0이면 0이 A에 지금 있죠? 그럼 누구도 A에 들어있어야 돼. 마이너스 2도 A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두 번째 원소가 뭐라는 거? 마이너스 2도 있구나. 요걸 하나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마이너스 2가 들어있네? 그럼 요거 또 시작할 수 있죠. 자, 마이너스 2가 A에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제곱 빼기 2니까 2도 A에 있다. 그러면 우리 순식간에 세 번째 원소까지 찾았네요. 2도 여기 들어있구나. 그럼 또 뭐 해봐야 돼? 2 가지고 해봐야 되죠. 2가 A에 있으니까 뭐가 돼? 그럼 얘가 또 그냥 2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2는 어때요? 2는 혼자 사이클만 가지고 있는 친구야. 얘는 2 넣었을 때 다시 2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딱 끊겨버렸어요. 근데 다를 보니까 다행히도 마지막에 원소 하나만 필요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에 들어갈 게 몇 개나 되는지 결국 그게 이제 집합 A의 개수랑 연관되어 있다.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많이 줄여놨죠. 자, 그러면 저기 들어가는 원소를 뭐라고 놓을까요? 우리 뭐 K 같은 걸로 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K는 좀 그런가요? B라고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전 K는 왠지 좀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뭘 시작해 주시면 돼요. B가 A에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B제곱 빼기 2도 A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B는 당연히 뭐는 아니어야 돼요? B는 0이랑 마이너스 2랑 2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B제곱 마이너스 2가 여기 안에서 이제 다 해결이 돼야 되니까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안에서 해결이 돼야 A의 원소가 딱 4개가 될 거 아니에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요 친구가 0, 마이너스 2, 2, B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B제곱 마이너스 2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B제곱이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그럼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인가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루트 2가 A에 있으면 자, 여기 제곱해가지고 2를 뺀 요게 이제 0이 되니까 당연히 A에 있다. 그럼 성공이죠. 마이너스 루트 2가 A에 있다 했을 때도 또 비슷한 방법으로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A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A는 뭐가 된다? 아까 0, 2,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2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0, 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여기 A1, A2를 이렇게 나눠서 써줄게요. 두 번째로 B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어떻게 돼요? B제곱이 0이죠. 그럼 B가 0이 되어버리네요. 자, 그런데 B가 0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돼요? 얘 원소 4개 안 되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요 조건을 줬던 겁니다. 자, 그러면 B가 0일 수가 없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일 수는 없네요. 요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 B제곱 빼기 2가 뭐일 때? 2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2일 때. 그러면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B제곱이 4가 되니까 B가 뿔마 2. 그럼 또 뭐에서 안 돼? 뿔마 2 아니라는 거에서 또 안 되겠죠. 얘도 안 되는구나.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해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2가 뭐일 때? B일 때. 요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요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봤더니 얘는 한쪽으로 넘기면 2차 방정식 꼴이 나오네요. 인수분해주면 어떻게 돼? B-1, B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B가 가질 수 있는 게 2 또는 마이너스 1인 게 되겠습니다. 근데 B는 뭐가 안 돼? 2가 안 되기로 했으니까 뭐는 버리고 2는 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A 나왔네요. 0, 2, 마이너스 2랑 마지막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가지 경우 다 봤는데 우리가 찾은 건 몇 개밖에 없다.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으니까 답은 뭐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1번 의외로 세 개밖에 없었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